뺄게요. 예. 역할이 뭘까? 역할은 이거예요. 토양에 있는 미생물은요, 퇴비에 있는 유기물, 퇴비에는 30%가 있어요. 유기질비는 60%가 있어요. 요걸 먹어요. 먹고 화장실을 가요. 화장실 가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는데 그걸 대사물질이라고 그래요. 그게 토양에 들어가면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토양을 부드럽게 만든 걸 학자들이 때알 구조, 입단 구조라고 해요. 그러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면 물도 많이 보유해요. 부드러워지면 뿌리도 잘 뻗어요. 그리고 저 사이에 미생물들이 들어가서 살아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러니까 내가 퇴비나 유기질 비료를 주면 그걸 미생물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퇴비하고 유기질 비료에는 꼭 유기물 함량을 쓰게 돼 있어요. 거기에 유기물이 얼마 있다. 비료에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퇴비에는 30% 유기물이 있고 유기질 비료는 60%가 있어요. 2배네. 그래서 가격이 2배예요. 요건 한 5, 6천 원. 요건 10,000원, 12,000원, 13,000원. 원료가 좋으면 또 15,000원, 20,000원짜리도 있고. 내가 주는 비료는 퇴비나 유기질 비료는 미생물이 먹는 거구나. 나무가 못 먹어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나무는. 예? 화학비료예요, 화학비료. 화학비료는요, 12개예요, 12개. 반으로 딱 나눴어요. 딱 나눠서, 요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량 요소라고 그래요. 요거는 적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량 요소라고 해요. 근데 기능들이 다 달라요. 질소를 주면 잘 커요. 가리를 주면 단단해져요. 칼슘을 주면 중엽세포, 세포 사이가 거기를 메꿔줘요. 병지 잘 못 들어와요. 이게 딱 메꿔져 있으면 그러면 저장성도 좋아져요. 마그네슘은 광합성을 해요. 당도에 좋아요. 황은 색깔에 좋아요. 붕소는 크기에 좋아요. 그러면 과일 농사 짓는 사람은 이게 되게 중요하겠네. 야, 나무 크면 뭐해? 나무 크면 과일이 맛있어야지. 그러니까 사과, 자두, 포도는 제일 중요한 양분이 요거 3개라는 거예요. 요거 3개. 난 묘목 키워. 묘목 키울 때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게. 묘목 키울 때는. 그러나 이제 난 열매를 키워. 그러면 더 저거 필요 없어요. 그때는 요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비료를 사면은 요게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비료를 내 농작물이 품질이 좋은 걸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기질 비료를 보면, 화학 비료를 보면 이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야, 저 비료에는 요게 없다더라. 야, 그래? 그러면 이거는 과일은 쓰면 안 되겠네. 이해됩니까? 그걸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꼭 봐야만 내가 농사 짓는 농사 짓는데 적당한 비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체크해 놔야 돼요. 교재에 있는 거. 저건 외워야 돼요. 외워야. 여러분이 259쪽에. 예,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거 있습니다. 요거. 저거는 무조건 봐야 돼요. 저는 가끔 이렇게도 해요. 저거를 잘해서 사진 찍은 다음에 농협에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비료를 딱 보고 평가해 보세요. 사진 찍어 놓은 걸 스마트폰에서 보면서 딱 보고, 요거는 사과에 좋은 비료구나. 요거는 필요 없는 비료네. 이렇게 봐요. 근데 저 뒤에 있는 호두 선생님께서는 몰라요, 내가. 호두는 달 것도 상관이 없어요. 알맹이니까 붕소는 좀 중요할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3개만 있는 비료, 옛날 비료예요. 벼농사 지을 땐 요거만 필요해요. 왜? 벼는 달고 색깔 좋고 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벼농사는 요것만 집어넣어도 돼요. 그런데 점점점 과일 농사로 바뀌면서 요거까지는 꼭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랬더니 최근에는 이것까지 다 있는 비료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료를 보면 비싸면 왜 비싼지, 무슨 효과가 있는지를 짐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료 장사꾼은 이거예요. 비료를 잘 만들면은요, 돈을 떼돈을 벌어요. 또 비료를 잘 팔리는 비료를 만들면, 효과 좋은 비료를 만들면 그 직원은 진급도 하고 보너스도 받고 자기한테 득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점점점 좋은 비료로 발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싼 거 사다 쓰면 돼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돌가루로 농사 지어볼까? 이게 200년 전이에요, 200년 전. 그랬더니 효과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과를 좋게 할까 연구를 했더니 열을 가해서 가루로 만들었더니 효과가 좀 나요. 그래도 느려요. 그래서 석회고토, 폐화석, 규산질 비료는 열을 가해서 만드는 비료예요. 그러니까 폐화석은 한 번 주면 3년 동안 안 줘도 돼요. 왜? 느리다는 거예요. 효과가 느리다는 거예요. 야, 이거 효과 좀 빠르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화학 반응을 시켰어요. 요때부터 화학 비료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가용성이 돼요. 요 가용성은 어느 정도는 물에 녹고 어느 정도는 물에 안 녹아요. 요거는 효과가 2, 3개월, 3, 4개월 가요. 효과가 막 빠른 걸 원했어요. 그랬더니 정밀 화학 반응을 시켜서 수용성을 만들었어요. 요거는 주자마자 물에 녹으니까 녹아서 뿌리에 가서 흡수를 해요. 그래서 수용성도 있고 가용성도 있고 구용성도 있는 이종복합비료. 요거는 밑거름, 웃거름처럼 3, 4개월 효과가 가요. 그런데 요거는 물에 녹으니까 금방 효과가 나요. 그 대신에 짧아요. 저거는 3, 4개월 만에 한 번 비료를 주는데 요 비료는 2, 3일 만에, 3, 4일 만에, 4, 5일 만에 작물이 크는 걸 보면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스마트팜을 위한 비료라고 해요. 가격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요거는 한 포대에 2만 원. 요거는 20kg 한 포대에 15만 원이나 20만 원. 5배 내지 10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추 이거 쓰세요. 고추 비료 이거 쓰세요. 그러면 300만 원 벌까 말까 하겠네요. 아니요, 저는 고추를 이 비료를 써요. 그러면요, 1,000만 원 올려야 돼요. 1,000만 원 올리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축구하는 사람을 봤더니 검은정 고무신 신고 축구를 해요. 그러면 난 보나마나 저놈은 절대 골링 못 시켜. 축구화를 번듯하게 신고 와서 축구를 해요. 저 자식은 골을 하나 찌를 말도 한데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구화도 10만 원, 검정 고무신도 10만 원. 그런데 축구할 때 검정 고무신 신고 가면 바보예요, 아니에요? 바보죠. 즉, 원하는 내 밭에 맞는 비료를 싸게 만들라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요거예요. 네? 옛날에요. 여러분이 광고에 믿으면 안 돼요. 왜? 비료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야라, 멀티피드, 우리나라 남해와, 파만농, 풍농은 비료의 포대에 단 한 글자도 광고 문구가 없습니다. 왜? 거짓 과장 광고로 걸리면은요, 그 비료가 판매 금지를 당해요. 이 비료 한 포대 1년에 1,000억 원어치 팔아요. 근데 거짓 과장 광고로 걸렸어요. 그러면 1,000억 원 못 파는 거예요. 회사 망해요. 근데 이렇게 병에 들어있는 거는 이것만 치면 색깔이 좋다, 당도에 좋다, 밝은에 좋다, 되게 많이 써요. 걸리면은요, 요거 안 팔아버리면 돼요. 왜? 팔아봐야 1년에 5천만 원치도 못 파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광고가 있다 그러면 일단 거짓말이라고 봐야 돼요. 예, 우리나라 법에 비료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은 광고에 많이 넘어가죠. 왜 안 잡느냐? 귀찮아서 안 잡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때 돈을 되게 많이 번 데가 이 맥반석 천매암 우모 파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비료요, 한 포대에 10,000원 할 때 이거 20,000원 했어요. 뭐 맥반석을 주면 뭐 전자기 파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좋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맥반석 10포대 하고요, 천매암 5포대 하고요, 우모 5포대 사왔습니다. 이거요, 주면은 무슨 효과가 있고 언제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글쎄 한 300년이나 500년 있으면 효과 나타날까요? 그 전에 안 나타나요. 왜? 물에 안 녹으면 효과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비료가 효과가 좋은지 안 좋으냐? 아주 간단해요. 종이컵에다가요. 무슨 찬데 혼자만 드세요? 종이컵에다가요. 비료를 갖다 놓고 숟가락에 넣고 딱 넣어서 휘 저었더니 녹았어요. 그럼 효과 빠른 거예요. 안 녹았어요. 못 먹는 거예요. 왜냐? 물에 안 녹은 건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이거는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외국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제가 농업인이 맞게끔 그림을 바꿔놓은 거예요. 옛날에 우물물 뜰 때요, 밑에 있는 물은 자동으로 못 올라와요. 위에서 당겨줘야만 물이 퍼져요. 흙에 있는, 토양에 있는 물은 위로 못 올라와요. 근데 당겨요. 누가 당기느냐? 증산해요, 증산. 물이 날아가요. 물이 날아가면 물이 빨려 들어와요. 물이 빨려 들어와요. 그게 300평당 하루에 보통 1톤이에요. 그러면 물이 빨려 들어가면 토양에 있는 물 1톤을 먹는 거예요. 그때 물에 녹아있는 비료만 먹습니다. 안 녹아있는 건 못 먹어요. 그러니까 물에 녹는 게 빠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료를 줄 때는 항상 토양하고 열매가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뺄게요. 퇴비하고 유기질비료하고 화학비료를 균형 있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화학비료에는요, NPK가 다 써 있어요.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 붕소, 황 다 써 있어요. 근데 퇴비에는 안 써 있어요. NPK가 없어요. 왜? 퇴비는 NPK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요. 그 대신에 미생물이 먹는 유기물만 써 있어요. 왜? 이 비료는 미생물 밥 주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퇴비를 많이 주는 것이 절대 좋은 거 아니다. 네.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요, 막 찾아봤어요. 뭐냐면, 농업인들이 욕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과수농가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달고 색깔 좋고 크게 만들어서 돈 벌까 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려면요,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뭐 열매하고 뿌리는 저 끝에서 끝인데 무슨 뿌리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내가 교육을 해야 우리 농업인들이 이해를 할까 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찾다 보니까요, 중학교 책에 저게 있는 게 중학교 책이에요. 저희는 안 배웠어요. 근데 지금 중학교 책에는 있어요. 뭐라고 있느냐? 뭔가가 뿌리에서부터 잎으로 가고 열매로 가요. 양분은 뿌리가 흡수해서 잎으로 가서 열매 품질을 결정해요. 그러면 잎은 탄수화물을, 광합성으로 만든 탄수화물을 뿌리한테 줘서 뿌리가 건강하게 만들어요. 야, 저거 어떻게 된 건가, 이거? 그 제가 다시 그림으로 그렸어요. 야, 이거예요. 뿌리가 양분을 빨아먹어서 물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잎으로 가고 열매로 가요. 그러면 똑같은 양이요. 같은 양이 광합성한 물질이 잎에서부터 뿌리한테 와서 뿌리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뿌리가 튼튼하려면 잎이 광합성을 많이 해야 되고 열매가 좋으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 거구나. 저게 중학교 책에 있더라고요. 중학교 책에.
그래서 중학교 책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물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뿌리가 흡수한 물과 무기 양분의 이분 통로다. 채관은 무엇이냐? 잎의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이동 통로다.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만드는 건 뿌리를 잘 키워야 되는 거구나. 내가 샤인머스켓을 잘 키워서 하려면 뿌리를 잘 키워야 되는 거구나. 내가 샤인을 한 송에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만들려면 내가 한 번 주는 요 밑거름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예? 요거 비료를 주면 양분이 떨어지는 걸 뭘로 보충을 해서 내가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만 열매가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샤인머스켓이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면 열매가 좋아지는 걸 아는 사람은 10,000원짜리 이상 열매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계속 영양제나 갖다 뿌리고 원가 10원짜리 영양제나 갖다 뿌리고 그거 하는 거예요. 또 뺄게요. 그러면 자기께 비료 쓰는 걸 쓸게요. 확 볼게요. 그러면 내가 비료를 줬어요. 비료를 주면 양분이 뿌리를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물이 날아가니까 양분이 뿌리를 통해서 물관으로 잎이나 열매한테 가요. 그러면 잎은 그거에 대해서 비례해서 탄수화물을 뿌리한테 줘서 뿌리가 커져요. 일단은 양분은 저거구나. 그러면 미생물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토양에 있는 미생물은요 제일 먼저 뿌리한테 가장 많이 달라붙어요. 왜냐하면 이 미생물이 퇴비에 있는 유기물도 먹고 유기질비료에 있는 유기물도 먹지만 잎이 주는 탄수화물이 가장 맛있어요. 그러니까 뿌리 옆에 있는 거예요. 뿌리 옆에. 그래서 뿌리하고 공생을 해요. 같이 살아요. 뿌리를 딱 잘라서 죽어버리면 미생물 다 죽어버려요. 뿌리가 없으면 미생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미생물은 뿌리에서 나오는 걸 먹고 퇴비에 있는 걸 먹은 다음에 대사물질을 내놔요. 대사물질을 내놓으면 이 비료가 잘 흡수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하고 뿌리는 공생한다고 해요. 이따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릴게요. 내가 농사를 잘 짓는 거는 열매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화학비료와 퇴비나 유기질비료, 미생물을 잘 써서 뿌리가 튼튼해지면 열매는 저절로 좋아지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뿌리가 중요한 거로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죠. 품질 높이는 세찬비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는 열매 좋게 하는 세찬비료, 틈틈이 주는 비료,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뿌리를 튼튼하게 해서 열매를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좋아지는 동안에 뿌리는 상해요. 그러면 수확하고 나서 이파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뿌리를 회복시켜야 돼요. 뿌리를 막 튼튼하게 만들어 놔요. 왜? 잎이 떨어지면 못 빨아먹어요. 날아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세찬비료하고 감사비료에 대한 것만 알면 그러면 과일 농사는 아주 쉬워지죠. 물론 전정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재배 기술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장은지 선생님이 제가 물어봤거든요. 뭐뭐 해요? 하니까 과수면 과수고 채소면 채소인데 뭐 해요? 했더니 다 있답니다. 그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채소는요, 모종을 심기 2, 3주 전에 비료를 주고 로타리를 쳐요. 그래서 토양을 좋게 하려면 퇴비나 유기질 비료를 잘 써야 돼요. 열매가 좋으려면 화학 비료를 잘 써야 돼요. 작년에는 내가 퇴비도 좋은 거 잘 쓰고 화학 비료도 잘 썼어요. 그랬더니 잘 자라고 열매도 비싸게 받아 먹었어요. 내가 올해 퇴비는 개판 이거 냄새 나는 걸 썼어요. 토양이 나빠졌어요. 뿌리도 나빠져요. 화학 비료도 잘못 썼어요. 그러니까 밭농사는 어떤 비료 쓰느냐에 따라 팍팍팍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사과처럼요, 이렇게 깊으면은요, 토양을 내 마음대로 못 바꿔요. 왜? 요건 로타리 치지만 이건 로타리를 못 쳐요.
3월 달에 먹을 밥도 11월이나 12월 달에 줘요. 왜 주느냐? 뿌리가 깊으니까 미리 줘서 천천히 녹아서 토양에 있다가 뿌리가 뻗고 잎이 날 때 빨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동안 녹으라는 거예요. 퇴비를 줘도 토양을 로타리를 못 치기 때문에 그렇게 토양 좋게도 못 만들어요. 화학 비료를 줘도 그렇게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밭마다 과수원마다 어떤 토양은 원래가 기름진 토양이 있어요. 어떤 토양은 척박한 토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처럼 감처럼 호두도 깊이 들어가겠네요. 뿌리가 깊은 거는 내가 필요로 하더라도 효과가 되게 느리게 나타나요. 그렇지만 한 번 좋아지고 난 다음엔 또 쉽사리 나빠지지도 않아요. 이건 매년 달라요, 이거는요. 근데 포도처럼 뿌리가 얕은 거예요. 포도, 감귤, 유자, 오미자, 산딸기, 복분자, 자두, 체리 같은 거예요. 그거는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꽃이 피면은요, 다 열매를 달아버려요. 그 다음에 솎아주지 않고 그냥 내버리면 내가 뿌리를 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꽃이 핀 거를 몽땅 열매를 다 키워버려요. 그래서 솎아내지 않으면 열매가 개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개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키위만 안 그래, 키위만. 왜 키위는 안 그러냐? 키위는 꽃이 사람이 수정시켜주지 않으면 자연 수정은 적어서 사람이 수정을 시켜요. 사람이 수정을 시키기 때문에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해거리가 되게 심해요. 여기서 뭔가에 가까운 거 모르겠네요. 문경이 뭐래요? 여기서 문경이요? 문경이 오미자가 유명해요. 유명한데요. 1000평 농사를 지으면 올해는 500평 수확을 해요. 내년은 수확 못해요. 내년엔 나머지 500평으로 수확을 해요. 즉 1000평 농사를 짓는데 엇갈려 가면서 수확을 해요. 왜? 해거리 때문에. 그래도 뿌리를 잘 키우는 사람은 매년 수확합니다. 원리를 잘 알면. 내가 오미자가 꽃 피면 다 열매 다 달려버려요. 열매 달린 거 보면 너무 탐스러워요. 나무 이파리가 안 보일 정도의 열매가 달려요. 그러면 다음에 해거리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뿌리만 잘 튼튼하게 하면 해거리가 많이 줄어들거나 없는 사람도 있어요.